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헬릭스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헬릭스님은 어떤 이야기일까?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헬릭스님. 네네. 시청자분들에게는 오랜만일지 모르겠지만 우린 한번 만났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진짜 그때 올림픽공원에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헬릭스입니다 이러고 네? 그래가지고 인사 나눴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때 너무 반가웠어요. 네네. 가뜩이나 큰 눈이 더 커지시더라고요. 제가 눈이 큰 편은 아니라서 네, 그때 또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네. 자, 오늘 헬릭스님께서 또 오랜만에 다시 와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섞여 있는 듯한 장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초 자체가 이제 뭐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20대 때도 잠깐 그랬지만 다시 이제 바이크를 타게 됐어요. 오토바이를. 네, 오토바이를 20대는 VF나 뭐 이런 거 타고 그러다가 근데 갔다 오고 정신 차리고 이제 쭉 오다가 다시 바이크를 좀 이제 취미 삼아서 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타시는 형님 한 분이 계시는데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죠. 혹시 무서운 얘기 없냐? 그러니까 너 뭐 하는 놈이냐? 왜 물어봐? 그래서 예. 아니 뭐 이런저런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내가 딱 이 나이 때쯤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줄게라고 얘기하면서 시작이 되는 얘기. 그래서 그 형님에 관련된 이야기구나. 네네네. 그리고 네. 저도 같이 야간에 이제 저는 낮에 가는 것보다는 이제 밤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같이 밤에 속초 쪽을 가는 그 길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헬릭스입니다. 이게 지금으로 치면은 시간은 한 20년 정도 전 얘기일 거예요. 그분이 50대 중반 정도 됐으니까. 이게 30대 중반쯤의 얘기였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좀 비싼 취미 중에 하나인 이제 오토바이 타는 거 자체가 뭐 그때는 더 비쌌겠죠. 네. 시대는 이제 2000년대지만 나름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 6월 말에서 7월 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처럼 이제 야간에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또 이제 장거리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는 그분 입장에선 야간에 가는 거를 즐기지만 또 야간에 가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밤에 운전을 해야 되고 또 장거리에다가 일반 도로도 아니라 또 산길을 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타시는 분들 중에서 한 3명 정도를 추려서 라이딩을 갔는데 아마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주변에서 봤을 때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헬멧 옆에 조그만한 뭐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세나라고 요즘은 표현하는데 인터콤이에요. 이제 서로 연결을 해놔서 전화처럼 서로 연결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일종의 무전기 같은 건데 보통은 제일 선두에 이제 좀 경력이 있고 소위 말해서 좀 크고 웅장하고 스타일 나오는 보통 대장이 맨 앞에 서고 맨 뒤는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사이즈가 되시는 분들이 앞뒤로 싸고 그 중간에 사람들이 타는 형태인데 이제 사람이 적고 야간이다 보니까 거리를 벌릴 수밖에 없어요. 위험하니까 사고가 나면. 한 20-30m 정도로 이제 강원도 속초 쪽을 가는 길을 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당시의 현장을 가봤고요. 네. 근데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어딘지 특정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표현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안전제의를 표방하시는 분들이어서 서로 인터폰으로 연결을 다 해놓고 거리도 띄우고 불도 막 들어오게 해놓고 이렇게 서서히 바람을 즐기고 있었는데 맨 앞에 있었던 이분의 이름을 그냥 할리 형이라고 하겠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네. 할리 데이비슨을 모르는데 그 로드킹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정말 우리 지나가다가 보면 와 저거 뭐야 할 정도로 좀 크고 웅장한 사운드와 몸체를 가진 오토바이를 모시는 분인데
이제 이 할리 형이 선두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산 쪽으로 가면은 이제 급 커브라든지 내리막이나 오르막 그리고 노면이 좋지 않은 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거를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거든. 앞에 노면 뭐 안 좋아, 급 커브 뭐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얘기를 해줘서 뒤에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데 우측 급 커브 지역을 지나려고 하는 순간 네. 이 할리 형이 오른쪽으로 쓰러지면서 슬립을 하게 됩니다. 이 슬립이라는 게 그 옆으로 넘어져서 낑 미끄러지는 거 요거를 얘기를 하는데 슬립으로 넘어져요. 근데 아시겠지만 타이어가 크면 클수록 안정감이 좋은데 그 정도 되는 사이즈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 옆으로 넘어진다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운전을 자면서 했거나 아니면 뭘 밟은 거예요. 그렇게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낑 미끌렸는데 문제는 거기가 산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산도로는 넓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바깥으로는 이제 뭐 낭떠러지라든지 이렇게 도로 외 사정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뒤에 있으신 분들이 바로 오토바이를 세워서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 라바콘이라고 하죠. 우리 공사장에 쓰는 그 뾰족한 꽃갈콘 모양으로 된 거. 네. 그리고 경광봉을 흔들어서 사고가 났다라는 걸 인지를 시키려고 세팅을 해서 사람을 그 할리 형을 갓길로 빼서 봤는데 다행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안전 제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보호 장구라든지 최소 가죽으로 된 옷과 바지를 입으세요. 네. 그게 이제 안전으로 생각하면 가장 좋은 옷 소재니까. 그래서 다행히 이제 찰과상이라든지 뭐 멍 정도밖에 없어서 그리고 뭐 골절이라든지 이런 거 보이지 않아서 이제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 찰나 코끝에 뭐가 걸리더래요. 정신을 차리니까 비릿한 냄새하고 기름 냄새가 올라오더래요. 아, 난리 났다. 이거 뭔가 알 수 없는 충격으로 인해서 기름이 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차량은 이제 기름통이 안에 있지만 연료통이 안에 있지만 오토바이는 외부에 노출이 돼 있고 그 산길에서 만약에 오토바이가 퍼지면 처리하기가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차는 뭐 레카로 실어가면 되는데 오토바이는 레카 서비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수배를 해서 용달차로 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난리 났다. 이거 불나겠다 싶어서 그 큰 오토바이를 3명이서 낑낑대면서 갓길에다 세워놓고 네. 이제 후레쉬를 켜서 보기 시작한 거죠. 혹시 기름이 새고 있으면은 기름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도장만 벗겨졌지 껍데기만 벗겨졌지 기름이 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다행이다. 혹시 그럼 뭐 엔진 오일 쪽에 문제가 있나. 오토바이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래도 뭐 큰 사고는 안 나겠다 싶었는데 바닥을 보니까 바닥에 스키드 마크가 있는 거예요.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타이어가 노면에 갈리면서 생기는 그렇지. 타이어 자국인데 스키드 마크가 있는데 그 스키드 마크 옆에 줄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검은색이었다고 봤대요. 그때 당시에는. 검은색 마크가 한 줄이 더 있더래요. 그래서 혹시 뭐 포터 같은 타이어가 2개가 있는 차량인가 싶었는데 오른쪽에는 타이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타이어 자국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심적으로 안정이 되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주변을 둘러봤는데 할리 형이 사고가 났던 자리 앞에 다른 커브에 검은색 차량이 박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사고가 난 자리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그때 정신을 차리니까 차가 이동했던 동선으로 바닥에 기름이 깔려 있는 거 보니까 아, 이거 내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기름을 밟아서 내가 넘어졌구나 생각하고 그 차로 뛰어갔다. 네. 2명이었던 것 같대요. 근데 운전석에 계신 분은 나름 뭔가 이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네. 뒷좌석 창문이 깨져 있었는데 부분만 있는 거예요. 일부분만. 안에는 뭐 이미 그러니까 너무 고화해서 표현은 여기까지 할게요. 난리 났다. 이거는 대형 사고다. 초대형 사고다. 그래서 바로 119와 경찰에 연락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데 빨리 와서 수습을 해라라고 얘기해서 그 자리를 계속 지켰다. 그렇죠. 지킬 수밖에 없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결국 경찰이 오고 이것저것 뭐 얘기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뭐 블랙박스 다 있고
넘어졌었고 뭐 이거를 보니까 또 사고는 또 혼자 났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냥 그때 당시 상황만 간단하게 조사 증언만 하고 사고 뒷수습은 다 끝나고 갔는데, 문제는 이제 할리 형이 크진 않지만 사고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데미지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중간에 스탑하고 근처에 가까운 도시에 들어가서, 숙박업소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정비 간단하게 하고 올라가자라고 판단을 해서 하룻밤을 이제 목적지인 속초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숙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도 뭐 최근에 간단한 접촉사고가 있긴 했지만 아마 교통사고를 한 번에도 겪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첫날, 둘째 날까지는 그렇게까지 데미지가 오지 않습니다. 3일 정도 되면 그때서부터는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픈 통증이 몰려와요. 이거는 사고 당하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당일날은 모르다가 그 다음날 데미지가 오는데, 그분도 당시에는 내가 아프다기보다는 사고 뒷수습이라든지 이런 거에 고민하다가 막상 이제 심적인 안정이 딱 취해지면서 그때 데미지가 몸으로 온 겁니다. 그렇죠. 완전 기절을 한 거예요. 거의 기절하듯이 잠을 잤어요. 근데 기절하면서 잠을 잔 것까진 좋은데, 문제는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뭐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쪽에 지역에 있는 병원 가서 뭐 CT랑 뭐 이런 걸 다 찍어봤는데 다행히 골격계라든지 신경계 쪽은 문제가 없고 타박상의 살과상 정도다. 다만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듣고 정말 이제 안심하듯이 정말 기절합니다. 자는 게 아니라 기절을 해요. 자는데 이분이 피지컬이 어느 정도 되냐면 키가 한 190 정도 되고, 어머. 돌비님이 저를 보셨잖아요. 예. 상체가 저만합니다. 오, 덩치가 있으신구나. 정말 장정 거구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예. 정말 어마무시하게 크신 분인데 기절한 거예요. 그냥 기절해서 자는데, 이분도 또 좀 기가 세신 분이라서 그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인데 꿈인지 가위인지 모르는 일이 숙박업소에서 있었대요. 그래서 형님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야, 내가 엔간해서 이런 거 잘 안 보거든. 근데 꿈인지 감인지 모르겠는데 객실 복도에서 누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형님 솔직히 얘기해서 숙박업소 이런 데 보면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건 기본 아닙니까? 거기는 또 강원도 인근이니까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너 혹시 코끼리 다리 병이라는 거 혹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코끼리 다리병? 네, 그게 뭐냐면 기생충 때문에 다리가 막 코끼리처럼 이렇게 붓는 그 병인데, 오. 이거는 다리를 끄는 정도가 아니야. 꼭 20kg짜리 쌀포대를 질질 끌면서 걷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아니 뭐 저 같은 놈도 걸 때 그렇게까지 소리가 안 나는데요. 아니 근데 계속 방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나서 내가 문을 열었다? 근데 아무도 없어. 근데 객실 복도가 거기는 조금 시설이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타일이나 대리석이 아니라 카페트 깔아놓는 숙박업소들 있잖아. 그건데 바닥에 빨간색 카페트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줄이 내 방까지 앞에 있더라. 근데 뭐 청소를 안 했겠지 아니면 거기 디자인인갑지 생각하고 뒤를 돌았는데 내 눈앞에 배꼽이 보이더라. 배꼽이요? 그러니까 아니 눈앞에 배꼽이 보여. 근데 다리가 옆에 있어. 왜 무슨 말씀이세요? 난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형님? 내 눈앞에 배꼽이 보이네. 배꼽인 것 같아. 사람 몸 중에서 이렇게 뽕하고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데는 배꼽밖에 없잖아. 그리고 왜 참외 배꼽이라 그래서 좀 튀어나온 배꼽들 있잖아요. 참외 배꼽인데 다리가 옆에 있어. 그러면서 펜을 딱 꺼내더니 그림을 그려주는데 물구나무 서는 것처럼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라 허리가 90도로 옆으로 돌아가 있어서 배꼽 옆에 발이 보였다는 거야. 이 물구나무 선 것도 아니고 그때서야 이제 아시겠지만 그 불편한 그 골짜기라고 하는 그게 있잖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을 보면 사람이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는데 네. 뭐야 이씨 하고 발로 차려고 하는 순간 사라지더래.
거의 뭐 본능적으로 반응한 것 같아요. 그분 조금 이제 화가 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깼는데 내가 좀 힘든 걸 많이 보고, 사고 현장 자체가 힘든 걸 많이 보고 내가 심적으로 많이 피곤했구나 하고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씹은 거예요. 에이, 그냥 뭐 그런 거겠지 하고 그냥 스스로 이제 정당화를 시키고, 어느 정도 이제 몸도 회복이 되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답니다. 다만 오토바이가 상태가 어떤지 모르니까 조심히 끌고 가려고 했는데 네. 도저히 무서워서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용달차를 부릅니다. 불러서 태워서 보내고 자기는 이제 버스로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제 여기 주소에 가시면은 여기 오토바이 되는 데 있으니까 여기 카바 씌워주세요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제 딱 봐도 사고 난 차량인지 보이잖아요, 그 기사 아저씨가. 그래서 잘 갖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한동안은 오토바이에 옷자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당연하겠죠, 사고가 났으니까. 거기에다가 또 사고 현장을 보고 그래서 그냥 카바 씌워놓은 채로 그냥 당분간은 몸이나 추스리자라는 생각으로 하고 지내왔는데, 집에 와서 오토바이 생각도 안 나고 또 정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커버 씌워놓은 채로 이제 하루 이틀 있는 그 와중에 그분이 빌라 사셨대요. 좀 작은 한 3, 4층 정도 되는 빌라가 있었고 1층 한쪽이 주차장처럼 돼 있어서 거기다 댔는데, 거기 관리인 아저씨가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누르더래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예, 여기 경비예요. 그러니까 예, 안녕하세요. 문을 딱 열어줬는데, 저기 사장님 혹시 요즘에 냄새 때문에 좀 민원이 많아서 그러니까 요즘 뭐 쓰레기 버리거나 뭐 이런 거 좀 조심해서 처리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했던 게 그분이 이제 자가 정비를 어느 정도 할 줄 아셔서 이제 막 기름 뭐 엔진오일 갈고 이러면은 좀 폐쇄적인 공간에 기름 냄새가 좀 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또 내가 갔다 왔다 뭐 얘기가 들리니까 민원 넣지 않게 하려고 좀 처리를 하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뭐 근데 그렇다고 또 당신이 뭐 기름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하라고 얘기하면 서로 불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애둘러서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좀 갔다 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당분간은 오토바이를 좀 안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카바 씌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크게 상관없죠 뭐.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에 누가 막 쓰레기를 버리고 하나 막 이러는데, 얼마 전에 무단 투기로 한번 또 단속이 된 적이 있어서 그냥 알겠다라고 얘기하고 보내고 이제 센터에다 전화를 합니다. 오토바이 센터에 전화를 해서 오른쪽 슬립 사고가 났다가 수리를 좀 받아야 된다 라고 예약을 해놓고, 뭐 할리 데이비스는 그렇게 예약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또 비싼 거니까. 네, 맞습니다. 오토바이로 치면은 이제 스포츠카니까. 그래서 예약을 하고 가는데 이제 용달차를 또 섭외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시간이 텀이 좀 있었대요. 너무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사우나에 한번 가자 라고 얘기를 해서 사우나에 갔답니다. 그래서 다 있고 오늘은 나를 위한 힐링이다 싶어서 뭐 반증막 이런 데 다 가서 잘 땀 빼고 캐빈의 락카문을 딱 열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으르릉 하다가 전화가 이제 그쪽 상대방이 끊으면 부재중으로 딱 바뀌는데 부재중이 30통이 와 있는데, 근데 보통 이제 업무적으로 아주 큰 일이 아니면 30통까지 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전화번호 보니까 오토바이 센터 사장 그리고 거기 정비 과장 거기 있는 직원 뭐 112도 전화가 와 있고 뭐 어디 서입니다. 뭐 누구누구씨 바로 연락 주세요. 요런 메시지가 와 있더래요. 그래서 뭐야 이거 왜 나한테 왜 그러지? 혹시 사고 난 거 뒤처리 때문에 그러나? 근데 그렇게까지 당사자가 아닌, 그러니까 피의자가 아니라면 그런 이제 주변에 이제 현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술하는 입장이면 참고인이나 증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재중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남구 경찰서 홍길동 경위입니다. 이거 사건 때문에 연락드렸는데 부재중이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시간 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게 되지,
경찰서에서 그렇게 전화 오는 거는 정말 잡히면 이제 가시는 분들, 잡히면 이제 바로 유니폼 입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전화 안 하면 이제 잡으러 가지. 너무 이상하다 싶어갖고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사장님 어디세요? 라고 정비소 사장님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고객이 나한테 왜 소리를 질러? 살짝 기분이 나빴는데 그래 뭐 어차피 뭐 그럴 수 있지 뭐 혹시 뭐 돈이 많이 나왔나? 뭐 엔진이 뭐 망가졌나? 뭐 이런 줄 알았는데 사장님 지금 어디세요? 나 지금 사우나인데 왜? 빨리 오세요 빨리 센터로 빨리 오세요 그러는 거야. 알겠다 갈게 뭔 그러냐. 그 택시 타고 바로 갔답니다. 근데 우리 백차 2대하고 앰뷸런스 하나가 그 정비소 센터에 있던 거래요. 혹시 다른 쪽에서 사고가 났는데 내 오토바이를 쳤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경찰이 딱 보더니 저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요거 이 오토바이 차주 되시냐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저기 혹시 뭐 아시는 거 없으세요? 이렇게 약간 텀을 들이면서 아시는 거 없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하면서 경찰하고 구급대원이 얘기하는 게 자, 이제 약간의 과학 시간으로 갈 겁니다. 아마 차량이 있으시거나 오토바이 있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시면 다 아실 텐데 휀다라는 부품이 있어요. 차든 오토바이. 그 휀다라는 데가 뭐 하냐면 바퀴가 돌아갈 때 바닥에 있었던 흙먼지라든지 뭐 물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게 돌면서 튀잖아요, 위로. 그걸 막아주는 일종의 이제 우산 같은 오토바이에도 그렇고 차에도 그렇고 이물질이 튀지 말라고 막아놓는 일종의 우비 같은 존재입니다. 그 휀다가 있는데 그 할리 데이비슨 로드킹이라는 그 자체 휀다가 바퀴를 거의 덮고 있어요. 바퀴가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위쪽서부터 중간까지 바퀴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휀다를 다 덮었는데 정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차든 오토바이. 딱 들어서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이물질을 제거한다고 고압수를 뿌렸는데 뭐가 툭 떨어지더랍니다. 툭 떨어졌는데 한때 사람이었던 신체의 일부분이 나온 거예요. 3개가 나왔습니다. 3개가 나왔는데 생각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볼 수 있게 하는 거 아이고. 그리고 멋을 내게 해주는 부위가 나온 거예요. 지금 많이 돌려서 얘기를 해주신 거구나. 네. 네, 신체 일부분의 3군데가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왜 우리 보면은 아실 거예요. 그 염화칼슘 같은 거 뿌리는 그 다음날 보면 차 밑에 막 눈 같은 거 막 덩어리로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랬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왜냐면 휀다가 워낙 크니까. 이물질이 쌓이다 보면은 거기에 덩어리로 뭉쳐있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툭 떨어졌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더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은 바닥에 있는 흙먼지라든지 타르나 뭐 매연이나 뭉치게 되면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아니더래요. 썩는 냄새들을. 그래서 자세히 보니 머리카락이 보이니까 센터에서 기술초풍하고 전화를 한 거지. 근데 전화를 안 받지. 사우나에 있다 보니까 전화는 안 받지.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넘길 수는 없거든요. 네. 그 어떤 경우에도 그냥 넘길 수 없기 때문에 112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119에다가 이제 요청을 해서 앰뷸런스랑 같이 온 거예요. 그리고 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당시 사고 났던 정황을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게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지역은 다르잖아요. 한쪽은 강원도, 한쪽은 서울이니까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인이나 뭐 이제 증인으로 오는 거는 뭐 굳이 연락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서끼리 경찰서도 연락을 안 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출동했던 그 담당 경찰이 강원도 무슨 시 무슨 서의 홍길동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잠깐 기다려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하니까 사건 접수가 됐던 게 확인이 되고 그때 당시에 조서나 진술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크게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찝찝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사고 난 차량도 중고차로 살 때 꺼려지는데
우리 흔히들 이제 귀족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매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솔직히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쳐서도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경우가 다르잖아요. 뭐 극단적인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정리를 했답니다. 이거 도저히 타지를 못하겠대요. 뭐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센터 쪽에서도 막고 있는 것 자체를 오토바이를 보관하는 것도 거부를 하더래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운행하는데 지장 없다라는 진단 받고 끌고 왔는데 본인도 정리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아. 그래서 뚜껑 씌워놓고 커버 씌워놓고 집 주차장에 놔뒀는데 혼자 못 있겠더랍니다. 그 집에. 자기 집에 혼자 못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다니던 친했던 동생을 불러서 야, 그때 나 이거 사고 난 소식 들었지? 우리 집으로 그냥 고기나 먹으러 와라. 그래서 불렀는데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아유 고생 많으셨겠네요. 힘드셨겠네요. 서로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좀 마음 풀고 으쌰으쌰 하고 잠에 드는데 가위 아닌 꿈 아닌 가위 같은 또 이상한 느낌으로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뭐였냐면 그분이 이제 침대가 조금 높대요. 프레임 자체가 좀 높아서 퀸 사이즈로 프레임이 좀 높은 침대를 사용하셨는데 웬 여자분이 머리가 길었대요. 그래서 여자라는 걸 아는데 웬 여자분이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그 계단씬처럼 거꾸로 엎드려 뻗쳐를 해서 방을 막 돌아다니더래요. 네. 근데 이제 이미 그걸 알고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사고가 났다라는 일말의 스토리를 어느 정도 아니까 아 혹시 사고 났던 그것 때문에 왔나 싶었는데 우리 인체 특성상 사람이 거꾸로 뒤집혀서 엎드려 뻗쳐라면 눈이 바닥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고개를 흔들더래. 고개를 막 흔들더니 거실로 나가는 그 찰나에 본인하고 눈이 마주쳤답니다. 근데 거꾸로 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얼굴이 기억이 안 나더래요. 네. 근데 우리 가위바위보 할 때 우리 총 모양으로 가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가 아니라 엄지랑 검지로 가위를 낼 수 있는데 그걸로 그분의 관자놀이를 가리키더래요. 꼭 그 드웨인 존슨 그 시그니처 포즈인 그 총처럼 이마에다가 관자놀이를 딱 대더래요. 예. 너무 무섭대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 덩치가 큰 양반이 시트가 다 젖을 정도로 땀을 흠뻑 흘렸는데 너무 무섭더랍니다. 그래서 그 같이 있었던 동생을 깨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안 일어나더래. 네. 너무 무서워서 나 여기 못 있겠다. 얘 어떻게 되든 나 모르니까 우선 나갔답니다. 나가서 이 동네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바로 옆 도시로 뛰었대요. 바로 택시를 타고 자기가 아는 지인의 옆 도시를 가서 이렇게 됐다. 야 무서운데 미안한데 나랑 같이 좀 있어주라. 형 이거 게임하세요. 같이 게임하시죠. 그래갖고 둘이 어떻게든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할 줄도 모르는 게임 발려가면서 시간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해가 뜨고 나니까 어느 정도 안심이 됐다. 그리고 이게 긴장이 풀리니까 그때 막 눈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지더래요. 그래서 나 좀 잘게. 아 형님 주무세요. 저 출근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그냥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눈을 감았는데 다행히 꿈 같은 건 꾸진 않았대요. 꿈 같은 건 꾸진 않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어머니 네. 이런 것 때문에 전화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잖아요. 사고 났다고 또. 그래서 요즘 좀 일이 좀 안 풀려서 그런데 나 점 좀 보려고 그러는데 혹시 무당집 아는 데 있냐라고 물어봤다. 근데 뭐 종종 가는데 한번 가봐라 라고 얘기해서 이름하고 연락처를 받았대요. 예. 그리고 무당집에 들어가는데 아유 피냄새, 아유 기름 냄새, 아유 머리 아파. 근데 거기 또 일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창문 열라고 빨리. 창문 열어. 아우 기름 냄새.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약간은 그걸 했대요. 왜냐면 그분이 그때 당시 입었던 옷이 누가 봐도 라이더라는 게 증빙이 될 정도의 복장을 하고 갔었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놓고 막 가죽 바지에 뭐 가죽 점퍼에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토바이를 탈 것 같은 어느 정도의 그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거에서 솔직히 처음엔 좀 그랬대. 네. 그러더니 글쩍글쩍 하는데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냐? 눈이 왜 이렇게 아파? 막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관전을 긁더랍니다. 이 제대로 찾아왔구나. 어떻게 된 겁니까? 뭐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야, 다행히 뭐 아기를 가진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왜 저 여자는 허리가 돌아갔냐? 그런 거야? 아이고, 힘들었겠다. 갑자기 혼잣말을 하대요. 그래서 눈치를 챘죠. 이거 혹시 귀신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어봤대요. 어떻게 된 거였냐니까? 이 사실은 무당말은 솔직히 그때 당시엔 반신반의했었대요.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고 현장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귀신하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걸 솔직히 그대로 인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추후에 경찰한테 얘기를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똑같이 얘기하더래요. 뭐라 얘기했냐면 차 뒤에서 운전석 뒤쪽에서 같이 가는데 좀 멀미기가 있어 뒷자리에 앉았었나 봐요, 여성분. 네, 기분 내겠다고 또 왜 그런 감성들 있잖아요. 달리는 차에서 바람 맞으면서 나오는 그 감성들. 그런 걸 이제 촬영 같은 걸 하려고 핸드폰을 끼고 창문을 내려서 상바신을 꺼낸 거예요. 촬영을 하고.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쪽의 도로는 급커브나 급가속이나 내리막길 이런 게 많은데 핸들을 돌릴 때 중심을 잃고 아스팔트 위로 물구나무 서듯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타이어에 이제 신체 일부분이 들어가면서 허리가 이제 돌아간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안 사람이 급브레이크를 밟다가 조향이 안 돼서 핸들이 흔들려서 부딪혔는데 또 이게 거기에 있었던 자연의 일부분이 앞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서 이제 운전자도 사람이었으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됐고, 뒷좌석에 앉은 여자분은 그 커브를 돌고 다시 도는 그 와중에 이제 신체 일부분이 쓸려가면서 돌아가시게 됐대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검은색 스키드 마크가 있었던 타이어 그 옆에 있었던 거는 그분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당이 이제 그래 아이고 아팠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러면서 혼잣말을 계속 중얼중얼 하더니 그래 알았어. 내가 잘 빌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 라고 얘기를 하더니 총각 갔어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고 현장이 이렇게 됐었고 다행히 이제 유가족 측에서 준비를 좀 했었나 봐요. 이제 아시겠지만 사고로 그렇게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원형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거의 없대요. 차는 이제 좀 큰 사고가 나고 그러면 그 원형을 유지하려고도 노력을 했었고, 근데 이제 일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이 할리형 그 휀다라는 타이어와 그 빗물막이 사이에 이제 신체 일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또 처리가 못한 상태에서는 또 못 가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알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워낙 이 사람이 좀 그거 하니까 기가 세고 불같아서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은 안 되고 본인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렇다가 우연찮게 그렇게 됐었는데 한마디로 또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 잠깐만.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왔죠. 이제 해결됐다고 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집에 왔는데 경비 아저씨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혹시 그때 한번 며칠 전에 냄새 때문에 민원 들어온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또 그 기름 냄새 때문에 그러나? 아니야 무슨 누군지 모르겠는데 주차장 어디다가 무슨 썩어 동태나 이런 걸 놔둔 것 같더라고. 무슨 소리세요? 아니 음식물 냄새가 계속 썩는 냄새가 나갖고 암만 찾아도 없더라고. 근데 민원은 들어오니까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하긴 그렇죠. 근데 냄새 안 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등에 식은땀하고,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통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알았대요. 내 휀다에서 나는 냄새였구나. 근데 이게 그냥 오픈돼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로 났을 텐데 카바를 씌워놓으니까 냄새가 안에서 고였다가 그게 퍼지니까 주차장 안에 다 썩은 내가 났던 거예요, 그때. 그렇다고 또 이제 경비 아저씨한테 또 얘기를 하면 이제 직간접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안 하고, 이거 또 어떤 나쁜 사람이 또 와서 음식물 쓰레기 또 어디다 몰래 짱 박았겠죠 뭐 하고 그냥 러스레를 떨고 왔는데, 이게 본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도 너무 미안하더래요. 본인이 선두로 서서 가다가 일부분을 밟고 넘어지고,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의 일부분을 가지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습도 안 해주고 본인도 잘못한 걸 모르고 인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네. 또 유가족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또 가슴 아팠겠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그분이 어디서 사는지 아무런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절에 가서 초 하나 올리고 그냥 좋은 데 가시라고, 미안했다고, 내가 잘못했다, 네. 고생 많았고 그래도 다음 생에서는 꼭 좋게 태어나시고, 그래도 저 같은 놈한테 뭐 그런 알려주려고 고생 많았다, 다음에는 꼭 천수대로 다 누리고 가라고 그렇게 빌어주고 왔는데, 오토바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폐차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모델명이나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지금도 할리 데이비슨 로드킹이라는 모델이 지금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더 비쌌을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 아낌없이 폐차를 했답니다. 그래서 형님, 아니 그러면 날 주지, 잘 타다가 아니면 팔든가. 왜 팔지? 그거 돈 1,000만 원이라도 받으면 그때 그 당시에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야, 그렇게 하면 나한테 뭐가 남는데? 아주 원초적인 질문한 거야. 아니 그래서 돈이라도 남잖아요. 야, 우리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게 사고잖아. 야, 그거 타고 다니다가 잡기 들려가지고 누구 하나 죽으면 좋겠냐? 다 나한테 업으로 돌아올걸?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너도 기분이 이상하면 타지 말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타지 말고, 과속은 뭐 제가 워낙 또 속도감은 쫄보라서 50km 이상 못 밟아요. 네. 그런데도 무조건 조심하라고. 그리고 뭔가가 너도 알 거 아니냐 하면서, 뭐 저도 알긴 알죠. 좋은 게 좋은 거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고, 네가 만약에 그 사람 입장이 됐다 생각해봐. 그러니까 너는 그냥 안전하게 라이딩하고 즐기고, 그러다가 나중에 오토바이를 팔거나 뭐 차로 갈아타거나 해라. 너는 하지 마. 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야, 진정한 라이더시네. 그런데 아니,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옆에서 같이 술 먹던 혼다 형이, 혼다요. 그분은 혼다 브랜드의 오토바이를 이제 운영을 해서 혼다 네. 형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야, 나한테는 왜 무서운 얘기 없냐고 안 물어봐. 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를 더 들어요. 그게 이제 다음 이야기구나. 그게 다음 얘기로. 아유, 혼다 형 서운할 뻔했네, 안 물어봤으면. 네. 그렇지. 무서운 이야기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음 시참의 제목은 혼다 형의 이야기입니다. 혼다 형의 이야기. 아니, 오토바이 브랜드 다 나오는 거 아닌가 이거 모르겠지만. 일단은 스즈키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두카티 형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 야, 근데 확실히 그 할리 형님이 생각이 깊으셨네, 마지막에. 또 좋은 말씀 해주셨고. 야, 이런 일도 있었구나. 그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사고 정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네. 저 덩치에 라이딩복이라고 해서 되게 두꺼운 뭐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옷이 있는데, 저도 그걸 입고 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험하지만
또 어떻게 2년이 닿아서 제가 또 한 20몇 년 만에 오토바이를 탈 생각을 다시 하다 보니까 할리 형의 이야기를 듣더니 발끈한 옆에서 혼다 형은 야, 왜 나한테 안 물어봐?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다음 말 했지. 시점까지 스포일러를 한번 조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헬릭스님께서 오랜만에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정말 몰입감은 여전하네. 진짜 여전하네요. 아닙니다. 네. 언제나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기는 한데 아직까지도 오래간만에 해서 그런가 오늘 조금 떨렸어요. 그 살짝의 떨림 때문에 또 그 맛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워낙 또 말씀 잘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해를 너무나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헬릭스님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네.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벤트 맞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헬릭스님 아시는 형 중에서 혼다 형이 야, 너한테는 왜 무서운 이야기 안 물어봐? 로 마무리가 됐고 또 다른 이야기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다른 이야기도 다음번에 또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